자, 금요일 이 시간 꾸며주시겠습니다. 이현진 전문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요거부터 얘기하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 넘어갈게요. 5487님께서 저는 50대 여성인데요. 암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품의 종류도 많고요. 암보험의 종류가 참 다양해서 선택이 어렵습니다. 라는 문의를 주셨어요. 조금 범위가 넓긴 한데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우선 당연히 보험 가입하시려고 하실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일지, 이 보험은 또 괜찮은 건지 막상 설명 들었을 때는 좀 알 것 같긴 한데 시간 지나시면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말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국내 보험회사가 한 5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보험사마다 동일하게 암보험을 판매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가격도 상품도 각기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동키어러 분들의 암보험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잘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 주시고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암보험은 보통 진단비라고 하는데요.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확정받고 그 질병 코드가 가입한 보험에 해당되는 코드일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도록 보장의 범위가 좀 넓게 가입하시고요. 일반암 진단비로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일반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든 암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만 소외감 또는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요 네 가지가 일반암에서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하셔서 따로 보상받으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상품에서는 일반암 보장에서 이 네 가지 유사암에 대해서는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에서 20%만 지급하는 형태도 있으니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암이라고만 써있고 내 증권에는 따로 소외감, 유사암이라는 게 써있지 않네? 이게 제일 좋은 거네요? 아니죠. 꼭 그렇게 하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거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우가 10에서 20%로 별도로 또 지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추가로 그만큼 더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일반암 1000이라 가정했을 때 10에서 20%면 100에서 200이잖아요. 그만큼 지급하면 남은 자녀 금액만 일반암 즉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암 따로 주고 소외감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한도 내에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증권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여러분도 나 암보험 가지고 있어. 나 암보험 2,000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암보험에서 일반암 얼마, 소외감 얼마, 그리고 소외감에는 뭐가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겠네요. 방금 알려주신 소외감 4가지. 이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일반적으로는 이 네 가지가 분류가 돼 있긴 한데요. 간혹 회사마다 아니면 옛날에 가입하셨던 분들이죠. 옛날엔 기준이 좀 막연하지만 뭐 2010년도라든지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 소외감 유사한 기준이 아까 말씀 4가지가 아니라 3가지나 2가지인 경우도 있으니까 유리하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 그만큼 이제 더 세분화됐다 이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했는데 나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증권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확인해 봐 드릴게요. 자, 일단 암보험 가입하실 때는 방금 말씀 주신 일반암과 소외감 또는 유사암 잘 구분해야 된다. 여기까지 첫 번째. 네. 그래서 보통 암보험 가입하실 때는 일반암, 소외감 또는 유사암 특약을 가입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보험의 특징상 일회성으로 한 번만 보장된다는 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통합암이라는 담보가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암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일단 합니다. 일반암 종류가 아까 모든 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암들을 일정 특정 기준으로 분류를 막 해놔요. 부위별로 분류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부위별로 지급한 걸 나눠놓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신체 부위를 크게 예를 들어 8가지에서 9가지 정도로 나눠놓고요. 간암, 뭐 폐암, 유방암, 뇌암,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암들이 있겠죠. 이렇게 분류를 한 뒤에 각 기준의 암이 발병됐을 때 각각 지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마다 분류 기준이 조금은 달라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구나. 모든 암을 각각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그 한도만큼으로 지급을 하고 어떤 곳은 각각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니까 어쨌든 나한테 더 유리한 건 각각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더 좋은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암으로 한 번 지급받는 것보다야 여러 번 지급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다시 들으셨을 땐. 그런데 여러 번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암이 아무래도 재발했거나 그렇죠, 맞아요. 전이가 됐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이 좋은 여러 건 번 아니신 거죠, 발생한다.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바로 이 포인트가 핵심인데요. 네. 통합은 가입을 하시면 전이암 포함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게 사실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통합암에는 항상 옆에 전이암 포함이라고 돼 있는 특약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전이암 특약 포함이 있는 게 있고 없는 특약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이암 포함으로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암은 전이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시려면 이 포함된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암 포함이 되어 있는 통합암인지 전이암 포함이 안 돼 있는 통합암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원발암, 전이암, 뭐 재발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명칭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면. 네, 아무래도 용어가 좀 어려우실 텐데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원발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1차성 암, 즉 최초로 발생한 암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이암은 2차성 악성 신생물로 원발 부위에서 말 그대로 전의가 아닙니다. 전위도 아니고요. 전이암인데 전이 돼서 다른 장기로 퍼진 암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 이건 1차암과 동일한 조직 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으로 동일 부위에 다시 그 암이 재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이암 포함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암인데 내가 통합암 특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전이암 특약을 포함하지 않은 통합암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간암이 있다가 간암에서 전이가 돼가지고 다른 부위에 또 암이 발병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보장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전이된 거니까. 네.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통합암 중에서도 있고 없고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암은 일반암과 다르게 여러 번 부위를 나눠놓고 여러 번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최초에는 이 전이암 포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발암, 최초 발견된 암에서는 되는데 암의 아까 특징상 저희가 전이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난소암에서는 대장암으로 전이되는 사례가 되게 많고요. 네. 폐암인 경우에 뭐 척추암이라든지 유방암에서는 폐암으로 전이된다거나 전립선 뼈암 뭐 이런 등등 전이 확률이 높은 암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최초 발견된 암만 지급하고 전이 포함이 아니니까 한 번 전이된 경우는 반복 지급이 아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사실 네. 네. 사실 그 환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암이면 똑같이 내가 암이 발생했다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암이 발생하면 어쨌든 치료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한 거고 내가 또 진단을 받은 거니까 진단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럼 나는 치료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전이된 거예요. 그래서 못 드립니다 해버리면 네.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네요. 진짜 분쟁이 되겠어요. 약간 일부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건 통합암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보통 통합암 진단비로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일반암 진단비로 가입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원발암 한 번 지급되고 사실 종결되는 거니까 분쟁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말씀드렸던 사연자분처럼 암을 새로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모르고 그렇게 가입하셨더라면 가능한 이런 걸 알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암보험이 이렇게나 복잡하구나라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해야 되는구나. 여러 번 지급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입을 할 게 아니라 여러 번 지급이 되지만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거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추후 보상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도 꼼꼼하게 꼭 확인하시고요. 내가 통합암 보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옆에 이 글자 전이암 포함. 요게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보험은 가능한 보장의 범위가 되도록 넓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유사시 도움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암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가족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점이죠. 맞아요.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안 내력에 특정 질병 환자가 많거나 혹은 특히나 암에 대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꼭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충분히 따져보시고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질병 발병 확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뭐 5배까지 이상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셔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력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암은 가족력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니까. 그럼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암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나온 특약이긴 한데요. 네. 이 특약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10회 반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네. 단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시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죠. 최대 10회까지, 그러니까 10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장 가능한데요. 네. 여기서 그러면 직접적인 치료, 아까 말한 암 주요 치료가 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암 수술,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 아니면 항암 약물 치료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특약들이 존재해서 그걸 다 따로 가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묶어놓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최대 10년 동안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암 주요 치료비라는 이 특약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자, 앞서 설명해 주신 원바람, 전이암, 재바람 그럼 이런 것들도 조건 따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그 통합암에서. 네. 일단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예를 들어 1월 1일에 암 진단을 받으시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암 주요 치료에 해당이 되죠. 그죠. 때문에 2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치료가 잘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1년 뒤 암이 또 재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발암이든 재발이든 간에 수술을 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 또 2천만 원 지급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연도에 다른 암이 전이되거나 아니면 재발 수술을 하셨을 때 또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10년 동안 암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 되니까 이론상으로는 2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흔히 한국인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암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만큼 암보험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준비를 해놓기도 하고요. 관심도 높습니다. 근데 여쭤보면요. 나 암보험 갖고 있어. 나 암보험 1억 준비해놨어. 나 암보험 3천만 원 있어.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내용이 뭔데? 라고 하면 내용이 뭐 필요해? 그냥 나 암보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부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찾아왔는지 여러분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집이랑 뭐가 비슷할까? 한번 유의 깊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요즘 남편의 은퇴를 앞두고 고정지출을 좀 줄여보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정지출 항목 중에 보험료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남편 저 그리고 두 아이들 4인 가족인데요. 총 보험료가 8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80만 원에서 두 아이 보험이 13만 원인데요. 가장 궁금한 건 아이가 곧 취업을 할 나이가 되어서요. 아이들 보험은 아이들에게 내라고 하고 싶은데 물려주더라도 제대로 된 보험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지금 보험 그대로 물려줘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물려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 보통은 이제부터 그냥 네가 내. 이 정도인데 보완을 해줄 수 있으면 보완해서 주겠다. 어머니, 아유, 자녀들이 복이 아주 많습니다. 60대 주부의 사연이었어요. 자녀들에게 보험을 물려주고는 싶은데 자녀 둘 합쳐서 지금 13만 원 나가고 있다라고 하셨고 제대로 된 보험으로 물려주고 싶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좀 해서 물려주고 싶어요. 어떤가요? 라는 내용으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참 좋은 어머니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60대 분들 상담을 좀 하다 보면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녀들 보험.
보통 이 나이대가 되시면 슬슬 아이들이 이제 보험을 물려주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럼 은퇴 시 이후에 수입은 줄어들고 있고 그죠. 아이들도 이제는 수입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보험료를 내려가고 싶으신 거죠. 그죠. 거의 내가 네. 거의 다 냈어. 이제 몇 년 남았으니까. 네, 많이 내셨으니까. 근데 이걸 주려고 하니까 아이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물려줘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면 또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셔서 문의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보통 부모들의 보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아이들 보험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가입을 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맞아요. 아무래도 동일한 담당자분을 통해서 상담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점이 발견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녀 보험은 부모님이 가입하니까 부모님 보험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 보험에 문제도 있을 확률이 높죠. 사연자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4인 가족의 보험료를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중에 자녀 보험이 자녀 두 분의 보험이 13만 원, 그러니까 인당 한 6만 원 그쵸. 수준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67만 원의 부모님 보험료였어요. 이번 사연은 자녀 보험을 물려주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 보험 위주로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자녀들 보험은 좀 저렴한데 부모님 보험이 이렇게 비싸거든요.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자녀들이 이제 취업할 나이가 됐다라면은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제 말 그대로 대학교 지났고 이제 곧 사회 초년생이 될 것 같은데 자녀들이 아직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보험 만기가 둘 다 100세예요. 그리고 보장 기간만 봤을 때는 100세 만기니까 그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가 지금 한 명당 또 6만 원이라고 하니 저렴하게 100세 만기면 괜찮은데요? 너무 좋죠. 얼핏 들었을 때 만기도 100세인데 보험료도 6만 원이라면.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집 아이들의 보험에 비해서 약간 보장에 문제가 조금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 보험료만으로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0세 만기에 보장이 괜찮은데 6만 원이면 너무 좋은데 네.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한번 보장 내용을 찾아보면요. 핵심 3대 진단금이 암, 뇌, 심장이죠. 근데 이 뇌나 심장 쪽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거죠. 가장 범위가 좁은. 그렇죠. 범위가 가장 작은 걸로 돼 있으니까 보험료가 그렇게 쌌던 거고요. 음. 그리고 눈에 띄는 보장이 바로 통원비 10,000원인데요. 네. 예, 병원만 갔다 오면 통원비로 10,000원을 준다는 말에 가입을 그 당시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 특약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신 겁니다. 뭐냐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병원을 갔다 와서 10,000원씩 주겠다는 말이 솔깃하긴 했지만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10,000원이 자녀가 병원을 한창 다닐 나이가 됐을 때 30년 후죠. 그때 과연 10,000원의 가치가 있을까? 이게 좀 고민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입했다 하기엔 지금 오히려 자녀들이 성인이 된 뒤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암이나 뇌나 심장 혈관 진단비로 안 좋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었고요. 특히 따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부분까지도 소액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소액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딸이 나중에 커서 보장이 좀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자녀 둘 다 보장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것처럼 뇌출혈이나 급성이라는 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큰 돈이 나갈 때 우리 집 가정 경제에 큰 구멍이 생겨버릴까 봐 어렵게 돈 모았는데 그 모은 돈들 한 번에 쑥 빠져버릴까 봐 그래서 가입하는 게 크잖아요. 우리가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돈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보험은 용돈 소소하게 생기겠구나라는 특약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중요하게 큰 돈이 나갈 만한 그런 보장들은 구멍이 그대로 숭숭 뚫려 있었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험을 미리 준비해준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자녀들이 이 보험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혈관 진단비나 암 보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엔 또다시 보험을 손보고 다시 가입하고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키 여러분들도 보험 점검 받으실 때 자녀 보험도 한 번쯤 같이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녀분들의 보험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게 필요했습니까? 네, 보통 보험을 조정하실 땐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을 놔두고서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고
새로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그쵸? 있겠죠. 네. 그럼 사연자분 자녀에는 지금 기존 보험료가 6만 원짜리를 놔두시고 보장 부족하신 부분들을 보완하시는 걸 보완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중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입한 보험이 납입 기간이 또 30년 납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납입한 기간이 8년이라면 적지 않은 기간이셨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22년이 더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따님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에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경우가 소액으로 준다는 안보장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하실 필요가 있었고 자녀 둘 다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으로 보완하실 필요가 있고요. 의료실비와 진단비, 후유장애 그리고 수술비, 상해보장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설계하면요. 한 달에 한 9에서 10만 원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는 보험료에서 한 달에 2만 5천 원 정도 해서 3만 원 정도만 더 보완을 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평생 물려줄 수 있는 기본 뼈대가 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20년 납인가요? 30년 납인가요? 보통 저희가 기준은 20년 납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럼 지금 30년 납자리 6만 원 이게 8년이 지났으면 22년을 더 내야 되는데 그냥 이걸 포기하고 8년 냈지만 그러니까 8년 냈으니까 지금까지 8년 동안은 충분히 받았잖아요. 예, 요걸로 보장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8년 동안 내가 내면서 보장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22년 남았잖아요. 그거를 20년 동안만 더 내면 되는 걸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30년 납이었으니까. 보장은 어떻게 탄탄해졌나요? 일단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변경하셨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1천만 원에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2천만 원으로 변경, 수술비 2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보장이 2배 이상 좋아졌는데요.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3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만들었을 때 이유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자녀분들이 10년 이상 치료력이 없다 보니까 25% 이상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건강할 때, 어릴 때 보험은 조정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어린이 보험의 보장 범위나 내용이 예전보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오히려 최근 보험들이 예전에는 무조건 옛날 보험이 좋아요 이런 말들을 가끔 맞아요. 들은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네. 사실 뭐 그 말도 일부 맞는 말이긴 한데 가장 그 큰 이유는 그만큼 나이가 어렸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냈던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사례로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이쪽 일을 한 지가 14년 정도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늘 방송 보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보험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 20, 30년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보험도 저희 어머님이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가치가 좀 다른 보험들이 일부 있었고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쩌면 어머님이 열심히 내주셨지만 그 보험 유지 안 하는 경우도 분명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주신 그 보험이 안타깝게도 없어지는 보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물려줄 수 있는 보험으로 미리 대비해 주신다면 자녀분들이 그걸 느끼셨을 때 당연히 물론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 미리 이런 것들을 꼭 꼼꼼히 체크해 보셔서 물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맞아요. 판단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녀들이 앞으로 지금 이 나이라면 평생 보장 받으시려면 80년? 길게 보면 그렇죠. 80년이죠. 7, 80년 이상 보장을 받으셔야 되니까 예전에 가입했으니까 뭐 올해 납부했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냅둬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외로 납부 기간이 너무 길게 설정되거나 혹은 아이들 보험이지만 그 안에 갱신형 담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쯤 꼭 체크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꼭 분석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들의 경우 이렇게 조정이 돼서 어머님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냈으니까라는 마음으로 유지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니까 정말 내가 선물 준다라는 마음으로 물려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님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암보험 가입 시 가능한 보장의 범위를 넓게 선택하시고 나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비교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오래전 가입한 자녀보험 점검이 필수입니다. 이현진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 도와주세요. 네. 네, 이현진 전문가였고요. 자, 여러분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